진주 시민들은 서울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새로운 진주를 열어갈 수 있는 진주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수송 모빌리티. 진주의 도심 속 길게 자리하고 있는 녹색 공터. 오래전 연기 가득 뿜던 기차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공터 입구엔 깔끔하게 정리된 공원과 우리에게 익숙한 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롭게 단장한 바로 옛 진주 역사입니다. 오늘 이 1호 광장 진주역 건물로 그때처럼 가슴 설레며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아이고 표 산다고 욕받지. 아유, 애들이 밖에서 기다렸더만 대다. 고향 한번 가기 힘드네. 면제는 너다지 그렇다 아이가. 몇 시간 기다려서 산거. 한 3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일찍 온 사람들은 8시간도 기다렸다 하더라. 8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전날 와가지고 노숙한 사람들도 있더라. 아이고야 난리네. 붐비는 사람들과 각종 이야기들로 정말 난리였던 이곳. 진주역은 1925년 6월 진주 삼낭진 간 선로가 개통되며 보통역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일부 소실되기도 했지만 열차는 지역민의 희망을 안고 계속 달렸는데요. 우리가 춥고 어려울 때 진주역이 연탄을 태백에서 연탄을 싣고 와서 우리 어렵고 추울 때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 진주 서부 경남의 중심으로서 진주역에 소나우로 무궁화호와 통일호 그리고 비둘기호가 운행되었으며 화물열차로는 각 열차의 소화물 차량을 연결하여 전궁의 소화물과 비료 및 시멘트를 비롯한 군수물품도 운송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이별을 했던 장소. 진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지역민 모두에게 단순한 역, 그 이상이었죠. 진주역은 서부 경남의 중심으로서 진주 시민들의 예안과 축제, 장날의 장소입니다. 장날이면 하동에서, 산청에서, 수곡에서 할머니들이 장바구니 이고 오는 그런 장날이었고, 열차 시간을 안내하는 역무원의 밝은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군요. 예전 시설 일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젠 진주 철도 역사 100년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과거를 추억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관련 전시도 한창입니다. 성장 과정을 이루어낸 진주역을 시민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전시입니다. 진주역에 얽힌 이야기, 진주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진주역을 담은 순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진주역이 지금의 진주시 과자동 부지로 이전하면서 한때 이곳은 식당이나 다른 사무용도 등으로 이용돼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요. 옛 진주역에 다시 숨을 불어넣기 위해 결국 진주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명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관문이라 할 수 있는 1호 광장을 저희들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진주역을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 역사관, 그 다음에 문학관으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공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0년 공원이라는 공원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6.25의 흔적과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등록문화재 제202호 차량정비고는 이젠 탄소 중립 시대의 건축을 주제로 열린 건축문화재의 메인 무대가 됐습니다. 여기에다 진주성 내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이 이곳으로 확장 이전해 오고 그 옆으론 우주과학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와 역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완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된 옛 진주역.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의 진주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른 아침 진주역. 명절이면 예매 인파로 가득했던 진주역엔 이젠 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근데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어서 다행이고. 대신 보이지 않는 온라인에서 치열한 예매 경쟁이 펼쳐지고 명절엔 고향이 아닌 여행지로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진주역의 명절 풍경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서울말 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 많아진 진주역의 변한 풍경. 하지만 여전히 서울로 가는 길은 돌고 돌아 멀기만 합니다. 진주역에서 서부 경남을 가로질러 곧장 서울로 가는 철길은 아직도 놓여지지 않았죠. 이는 곧 지역민 교통불편, 교통소외는 물론 서부 경남을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역철도망, 도로망 이런 것들이 서부 경남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주역은 더 큰 변화의 바람을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 바로 서부 경남 KTX. 남부 내륙철도가 진주역을 찾아옵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첫 시작은 경북 김천과 옛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 1966년에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1년 뒤 중단됐고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는데요. 그러다 지난 2008년 진주와 김천 등 경남과 경북의 9개 시군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옛 김삼선 철길 따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주장하고 나서며 이 남부 내륙철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북에서 진주 등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철길. 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수년째 표류하다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어 전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 공약까지 포함되면서 사업 당위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철도 KTX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부 경남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거 아니냐. 여기에다 그동안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예비 타당성 조사 역시 지역 정치권이 나서 예타 면제에 힘을 싣기 시작하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기재부 차관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고 국토부 차관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예타 면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돌파구가 열리는 게 아닌가. 지역 경제계, 이젠 진주 시민들도 거리로 나서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식이 정말 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염원을 담은 이 마음이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로 꼭 전달되어서 빨리 착공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빨리 조기 착공되면 정말 좋죠. 저 하나라면서 저도 이제 서울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도 빠르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남도는 남부 내륙철도와 연계한 서부 경남 발전 동력을 찾으며 선제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경남 KTX에 대한 자신감으로 도의 자신감으로 이해하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선도적으로 역세권 개발 계획을 포함을 해서 서부경남 전체의 이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개발과 그다음에 기존 가져왔던 전략들을 연결시켜서 그리고 드디어 김삼선 이후 50년 넘게 기다려온 남부 내륙철도가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2019년 1월 29일 정부가 마침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에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엔 단일 사업으론 최대 예산인 4조 7천억 원 사업비가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에서 경북, 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와 진주시 등은 곧장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작업에 발빠르게 착수했는데요. 당시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남부 내륙철도 연계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KTX가 정차하는 역세권별 개발 계획을 포함시켰는데요. 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사업 개발, 서부청사의 구조와 기능 정립 방안 등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들도 보다 구체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곧장 지자체들의 역사 유치전과 뒤늦은 노선 변경 요구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원시는 남부 내륙철도 노선을 김천, 합천, 함안 군북, 고성, 통영, 거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진주를 빼고 함안 군북역을 넣어 철도를 직선화하고 진주와 창원은 이미 연결돼 있는 경전선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분위기는 험악해집니다.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뜬금없는 주장은 사실은 우리 서부 경남 낙후된 발전, 지역 발전의 뜻과는 상당히 배치된 그러한 주장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봐가지고 예스, 노가 결정된 게 아니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정부에서 결정을 한 그 취지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각종 선거 바람을 타고 정치 주요 쟁점으로도 부각되기도 했지만 남부 내륙철도는 변함없이 젠걸음을 옮겼는데요. 국토부가 직접 진주를 찾아 남부 내륙철도의 진주 일부 도심 구간을 지하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진주 서쪽인 평고동과 이연동 사이 산지에서 지하로 들어가 6.1km가량 지나 내동 구간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구조인데 진양호와 남강 등 생태 환경과 주거 지역의 민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는 일환으로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남강 지역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진주시 등 남부 내륙철도가 통과하는 경남의 5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공동 건의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역사 노선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겠다며 손을 맞잡는 모습도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남부 내륙철도 역사와 노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업 방식, 기간도 큰 틀에서 정리됐는데요.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지나 거제까지 총 177.9km, 4조 8,015억 원의 사업비 투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내용을 보면 합천역을 지나 진주역, 고성역, 통영역, 그리고 거제까지 총 5개 역이 남부 내륙철도 역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주역은 기존 역을 활용하게 되고 나머지 4개 역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여객 전용으로 운행되며 서울역과 수서역, 광명역에서 각각 출발해 환승 없이 거제와 창원의 마산역을 총 25회 운행하도록 계획돼 있는데요.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진주까지 버스로 대략 3시간 30분 걸리던 게 철도를 이용하면 2시간 25분으로
1시간 넘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도 단축될 예정.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역을 중심으로 진주 등 서부 경남이 동서남북을 잇는 남북권 교통 요충지로 도약할 기회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부 경남은 남북을 잇는 남북 내륙철도와 동서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가 만나는 명실상부한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단순히 이동의 평인을 넘어 항공, 조선, 항로화 산업 등 기존 강점 사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도는 남부 내륙철도 개통으로 12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만 7천 명 상당의 고용 유발 효과 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과 항로화 산업 등 서부 경남 주요 산업 구조 고도화와 관광 산업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남부 내륙철도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첫 번째, 수도권을 경남 서부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남의 남해안 해양 관광 자원과 지리산 중심의 내륙 관광 자원을 수도권에 알려 관광객 천만 시대에 견인하는. 특히 전문가들은 낙후된 서부 경남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지방 소멸 문제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도 말합니다. 지방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남부 내륙철도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발 앞서가는 그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새 경남도지사로 뽑힌 박완수 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서부 경남의 발전, 남부 내륙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연계발전 동력 준비와 함께 항공우주청 유치,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서부 경남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남부 내륙철도가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진주가 서부 경남, 그러니까 남해안 내륙 지역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당선 뒤 첫 진주 순방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남부 내륙철도를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앞으로 남부 내륙철도와 또 항공우주 산업이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진주가 새로운 어떤 과거 천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진주를 열어갈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젠 꽃길만 걷고 앞으론 꽃으로 가득한 철길만 놓일 것 같은 남부 내륙철도와 진주역.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남도의 남부 내륙철도 건설 주요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027년 말까지는 공사 준공과 함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가 완료되게 되면 정확한 개통 시기가 다시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경제 효과가 상당하기에 조기 개통에 대한 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염원이 큽니다. 하지만 개통까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 남부 내륙철도 건설 공사는 9개로 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이 가운데 설계와 시공이 하나로 묶인 일괄 수주,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 109와 909 구간 입찰이 잇따라 무산돼 사업 차질까지 우려됐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선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금액이 큰 턴키 방식의 공사 물량이 늘어났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는 또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4차 공고 유찰 가능성에 대해서 입찰 방법 변경 등 현재 4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을 변경하기보다는 이 추이를 보고요.
뭐 관심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여의치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 방식 변경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날 대화에서 나왔듯 국토부는 4차 입찰이 또 유찰되자 이 문제에 109와 909에 대한 기술 심의를 거친 뒤 다른 공구와 같은 기타 공사로 입찰 방식을 변경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때문에 또 공사 지연이나 개통 일정엔 문제가 없을까? 경남도는 착공이 다소 지연됐지만 전체적인 개통 일정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의 완료 시점을 다른 사업 공고와 같은 24년 6월로 확정했습니다. 비록 설계의 착수 시점은 6개월 정도 늦어지나 설계 완료 시기는 모든 공고와 같게 맞췄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철도 복선화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빨리 착공함과 동시에 수서 방향의 그 SRT와 복선화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주, 마산, 부정 간의 그 복선 전철화 역시 2단계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필요합니다. 이 복선화는 첫째는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확장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확장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것이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린 또 다른 남부 내륙철도의 과제를 찾아 이웃인 전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12년) 여수 해양 엑스포 당시 전라선 KTX 개통, 그리고 2015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 전남. 특히 2012년 이후 지난 10년간 여수시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사람들로 가득해졌죠. 여수 같은 경우는 2013년에 134만 명 정도가 KTX를 이용했습니다만 한 6년 뒤인 2019년에는 247만 명이 KTX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여수가 관광 자원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전라선을 따라 종착역과 남해 바닷가 쪽일수록 관광객 수가 많다는 것인데 여수에 이어 순천시, 구례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성은 아주 양호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선호하는 지역은 역시 바다가 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좀 진주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 남부 내륙철도 노선에 대입해보면 진주 권역에 비해 종착역인 통영과 거제 권역으로 관광객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린 이런 진주 패싱을 우려하고 있죠. 순천은 순천만 정원과 같은 아주 좋은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에 내려서는 몇 시간 구경만 하고 여수 가가지고 모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빨대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진주역 입장에선 이런 지역 내 불균형, 남부 내륙철도 역사간 불균형 구조에 보다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주에 내려서 잠시 구경만 하고 숙박은 거제나 통영에 가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 지금 획기적인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 그 반전이 없다면은 여수 순천 간의 관계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망이 개설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돼 오히려 교육, 의료 등이 흡수되는 빨대 현상도 우려됩니다.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이지 서부 경남 KTX가 개통된다고 해서 더 빨대 효과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진주로선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진주 패싱뿐만 아니라 수도권 빨대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적됐던 부분인 만큼 더 발빠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네요.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그리고 정주 여건의 인프라를 강력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흡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그 보완책으로서는 그 역세권 개발을 충실하게 해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문화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보완 대책을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남부 내륙철도의 역사간 평균 거리는 29km. 진주, 고성, 거제 구간은 15km 이내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고속이 아닌 저속철도가 될 것이란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는 여기에 수백억 원 상당의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도내에 많은 역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결코 불리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역으로 인하여 저속철도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대에 따라 무정차 역을 교차시키면 열차 운행의 방법만 잘 강구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경남의 다른 남부 내륙철도 역사들과는 달리 진주역은 이미 역사가 만들어져 현재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큰 차이인데요. 2012년 현위치로 확장 이전한 진주역 주변으론 거주 상업시설 등이 어느 정도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채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1단계로 이제 진주역 개발했고 2단계로 20년도 12월 달에 2단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진주역 주변에 와보면 이미 이제 주거나 상업지역 완성되었죠. 근데 그것만 부족하고 그걸로는 부족하죠. 도는 진주 등 역사가 위치할 5개 시군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과 역세권 개발 계획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기본 실시 설계 단계부터 각 역세권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열 중복된 사업 추진도 사전에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용역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경남도는 시군의 자주적 계획 수립권을 보장해주고 시군은 도의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윈윈 전략으로. 남부 내륙철도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다른 역세권 개발 사업들을 보면 상당수가 별다른 특색 없이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복합 역사를 만들고 거기다 상업시설 넣고 아파트 넣고 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이에 정부는 역세권 개발 계획부터 지역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진주는 어떤 방향을 잡고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역세권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진주에서 열린 한 국제 컨퍼런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기대되는 도심항공교통, 즉 UAM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경상국립대와 카이가 UAM 관련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이 UAM 산업을 지역에서 선도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전문기관들의 의견도 경청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상품이 될 겁니다. 그 중심에 경남이 있고 서부 경남이 있고 진주, 사천, 고성, 양산 이런
밸류 체인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경제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또 안전하게 만들어도 돈을 못 벌면 이 사업이 굴러가겠습니까? 진주시에게 이 UAM이 특별한 이유가 있죠. 남부 내륙철도와 UAM은 지역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이끌 교통수단이라는 점. 남부 내륙철도 준공되고 나면 그 수도권의 인적, 지적, 그 어떤 자원들의 유입을 이제 최대한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 하나로서 이제 도심교통, 그 모빌리티 산업인 UAM. 남부 내륙철도 진주역과 연계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주시는 일찍부터 UAM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센터 건립부터 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까지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에 그 카이와 그 협약한 게 이제 가산 일반 산업단지 해전이 비행센터 건립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 산단과 정촌 항공산단, 요 UAM 기체 생산 단지와 실정 지구. 전문가들도 이 UAM 산업과 남부 내륙철도, 진주역의 시너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산업 쪽으로 보면 항공우주산업, 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진주에서 최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UAM, 다시 말해서 드론으로 이용한 물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 그 특색이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주역과 연계한 UAM 정류장, 이착륙장, 버티포트 조성에 대한 제안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화려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말하자면 전망대를 넣거나, 그러면 쇼핑 넣거나, 그러면 뭐 문화시설을 넣거나.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이 UAM 관련 사업에 접근 진행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보다 더 발빠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 역세권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진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특히 지역에 맞는 정부 사업 유치가 절실합니다. 그 기업 혁신 특구와 투자 선도 지구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그 정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온다면 매우 그 역세권 개발에 재원 확보에 뭐 유리한. 남부 내륙철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낙수 효과를 통해 원도심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진주역 역세권 인근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진주 2차 이전이 이루어져 도시 경쟁력,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혁신 도시가 덴마크 코펜하겐처럼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가만히 있어도 공공기관 가족분들이 진주로 이사 갈래요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공우주와 항로화, 해양 등 다양한 미래 잠재력이 숨쉬고 있는 서부 경남.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하면 관광자원이 풍부한 여수나 강릉이 고속철도 개통으로 관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경남의 관광산업도 가장 주목을 받고 영향을 받을 건데요. 그렇다면 경남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 우선 목적형 관광객 유치에 주목합니다. 역사, 문화자원과 농수산자원이 풍부한 만큼 거기에 맞는 타겟형 관광 자원들을 정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굴하고 남북 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풍부한 수산 자원과 유기농 농산물 등을 관광과 잘 연계시켜서 사전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문화적 이런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진주 등 4개 역세권 지자체들 뿐만 아니라 역사 인근 각 지자체들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들을 연계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도 요구되는데요. 말 그대로
남부 내륙철도 공동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죠. 관광객이 아무 불편 없이 진주역에서 내리게 되면 인접 지역을 순회하고 다시 돌아갈 때는 통영에서 타도 되고 합천에서 타도 되고, 그래서 이 관광만큼은 서로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인접 지역 간 수도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 공동 홍보하는. 일각에선 문화거리 등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만 추진하기보단 지역에 특화된 먹거리 타운 등 획기적인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30분 떨어진 거리에 막걸리 골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투어한 사람들은 거기서 잘 확률이 높거든요. 진주도 그러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뭔가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실비집, 닷집 내지 교방 음식 거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서 여수 엑스포역의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수 부산 간 남도 해양 관광 열차가 있고 숙박도 동시에 해결 가능한 침대 관광 열차도 있습니다. 또 SRT와 전라선을 연계한 전남 명소 1박 2일 프로그램과 낭만버스가 여수 엑스포역에서 수시로 운영 중인데요. 바로 관광열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코레일에서는 관광열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만 관광열차가 사실은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랬을 때 관광열차가 갖고 있는 속도감, 그리고 거리 단축,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역에 내렸을 때 바로 진주는 철도 관광을 더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엔 지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KTX 내에 있는 도시락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핸드메이드 이런 관광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남부 내륙철도를 타고 관광객들이 진주역에 내려 마음껏 즐기고 먹고 자고 하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경남엔 남부 내륙철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남도는 남부 내륙철도를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장하는 것과 달빛 내륙철도와 남해안 고속가철도가 연결돼 열차 운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이 철도 광역화, 광역교통망의 중심에 바로 진주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면 부산에서 광양까지 이제 경전선 철도가 되고 좀 더 속도가 빠른 철도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이 완공되는 KTX와 같이 맞치게 되면 진주는 그야말로 철도 관광의 요충지가 된다고 봐야 되죠. 부울경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지자체들 간 광역교통망과 협업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 수도권 일극화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부분적인 또 울타리 마련하는 거 병행해서 나가야죠. 병행해서 나가다 보면은 뭐 수평이든 수직적이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광역 교통망을 확보해야만이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부 내륙철도 진주역이 환승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획기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노선을 만들어서 뭐 거기다가 돌려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시범사업으로, 국가 시범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수송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남부 내륙철도의 첫 시작이라 불리는 김삼선을 기억하는 일부 사천 시민들은 여전히 사천 노선 연결, 삼천포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진주역과 사천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환승청이 같은 경우는 사천과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옛날부터 나왔던 진삼선 이걸 복원한다든지 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버스 환승 시스템이나 이런 비물리적인 도시철도 사업의 후보 노선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도시철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방비 부담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천시와 의논해서 이거는 일반 철도로 우선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안 될 시 도시철도나 이런 걸로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내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추진하려는 것도 우린 경계해야겠죠. 이 지역에 맞는 뭐 어느 미래를 뭐 어느 정도 그리면서 적정한 규모의 개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사업이 뭐 표류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뭐 손해가 되지 않을까. 경남 발전의 전환점이 될 4대 국책사업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 내륙철도 조성 사업. 이제 다시 지역민들의 노력과 의지가 그 철길 하나하나에 담겨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목표한 시기에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국비가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50만 하지만 지금 이제 100만 남북권 생활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진주 역할, 이게 우리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우리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분들을 따뜻하고 이렇게 포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수건 사업을 넘어 이제 경남, 서부 경남을 남북권 중심 도시로 이끄는 남부 내륙철도 조성 사업과 그 중심에 선 진주역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러고 보면 진주역은 늘 지역민들에게 희망이자 꿈이었네요. 진주 시민들은 서울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서부 경남의 허브로서 진주역은 정보가 모이고 물류가 모이고 자본이 모였던 곳입니다. 앞으로 남부 내륙철도가 생기면 다시 한번 진주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철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